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한미군이 오늘 새벽 경북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전격 배치했습니다. 레이더와 발사대 등 사드의 핵심 장비들이 옮겨졌는데요. 한미 군 당국은 빠른 시일 안에 가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첫 소식 정동욱 기자입니다. 주한미군은 오늘 새벽부터 7시간에 걸쳐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 반입했습니다. 2기 이상의 발사대와 요격 미사일, 교전 통제 시스템 등이며 특히 최대 800km를 탐지할 수 있는 X밴드 레이더는 조기 운용이 가능한 완성품 상태로 운송됐습니다. 기지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주한미군은 조만간 사드 핵심 체계를 시험 가동해 운용 능력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전에 선정된 레이더 배치 장소에서 운용 테스트를 실시한 후 발사대를 연결한 모의 요격 훈련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사드에 조속한 작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전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경 영향 평가와 시설 공사 등 남은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친 뒤 배치될 거라는 기존 설명과 달리 예고 없이 사드 반입이 이뤄지자 이에 격분한 일부 주민들과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거라며 배치 완료를 위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사드는 크게 보면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이 레이더와 요격을 맞는 발사대로 구성됩니다. 이 발사대는 8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쏠 수 있는데요. 이 레이더 주변에 6대의 발사대가 이렇게 부채꼴로 모여 한 개 포대를 이룹니다. 이 사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성주 기지에 전격 반입되면서 시험 가동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커지는 북한 도발 위협 속에 국내 대선 전국이 맞물리면서 사드 배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재용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서해 동창리에서 실시한 로켓 엔진 실험입니다. 이날 공개된 신형 고출력 엔진은 사거리 5,5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엔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핵탄두 소형 경량화와 함께 이 같은 북한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로 한미 군 당국은 사드 체계 조속한 가동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오늘 사드의 핵심 장비인 사격 통제 레이더가 완성품 상태로 들어온 데다 배치 지역인 성주 골프장 내 별도의 시설 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조기 배치의 배경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2주 앞으로 다가온 국내 대선 일정도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확장 억제의 핵심인 사드의 배치 여부가 대선 이후 불투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보입니다. 사드 장비와 함께 미군이 패트리엇2 미사일도 함께 수송하는 장면이 포착돼 한미 군 당국은 성주 지역과 사드 포대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재홍입니다. 전격적인 사드 배치 소식에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안철수 후보 측은 기습적 진행 과정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 측은 환영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이번 사드 배치가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기 정부의 정책적 판단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라도 절차를 무시한 이동 배치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가 최종 결정되도록.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최근 사드 배치 찬성 쪽으로 당론을 바꾼 만큼 배치 중단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드의 기습 배치와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더더욱 절차에 따라 세심하게 살폈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대선 전 사드 배치가 완료 단계에 이른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더 이상의 논란은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우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방어 조치인 사드가 더 이상 정쟁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잘된 결정이라고 환영을 합니다.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드리거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주권을 짓밟은 폭거로 규정하며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5당 대선 후보들의 네 번째 TV 토론이 어젯밤 3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이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후보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민차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발끈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돼.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서로 거짓말이라고 쏘아붙입니다.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보세요라니. 지금 우리 홍준표 후보를 어떻게 보면 저런 분을 저도 고발하면 되잖아요. 문 후보의 주요 공약인 공무원 증원에 드는 예산을 따져 묻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 문 후보가 던진 말도 논란이 됐습니다. 꼼꼼히 봤는데 계산이 도저히 안 맞다. 요거 하나만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야기를. 대선 후보 토론에 와서 캠프에 정책본부장하고 이야기하라? 이런 오만한 이 토론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도우미 논란을 꼬집는 유 후보에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왜 이렇게 보호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은 취소하세요. 아니요. 이 정책은 아주 예. 고질병이에요. 자기하고 예. 그 견해가 다르면 말이지 지능 논리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패를 나누고 그러죠. 중도보수 단일화 움직임을 문 후보가 공격하자 농담으로 받아칩니다. 3당의 후보 단일화 지금 뭐 제안을 한 셈이죠. 아니 그런 걸 왜 물어요? 그건 나는 그 생각도 없는데. 그 문제 왜 그리 관심이 많으시? 뭐 잘못될까 봐 그렇습니까?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예, 정의당이 어제 TV 토론은 이전 토론에 비해 정책에 대한 공방이 다소 활발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가장 첨예했던 쟁점은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공약에 재원 문제를 따졌습니다. 81만 개로 나누면요. 1년에 한 500만 원, 월 한 4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월 40만 원짜리 무슨 일자리를 81만 개 만든다 그런 겁니까? 또 자체 수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죠. 계산도 제대로 안 해보고 재원을 너무 낮게 낮추어 잡은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발표한 거 보시고. 안철수 심상정 후보도 문 후보 공약의 재원 문제를 지적합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재정에 대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임 있게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에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은 실무자의 일이라며 공세를 받아 넘기는 홍준표 후보. 그럼 어떻게 110만 개가 나옵니까? 기재부나 이런 데 실국장들이 하는 거죠. 일자리 개수 세하는 게 대통령입니까? 일자리 창출 주체에 대한 입장차도 뚜렷해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정부 주도에 공공부문이 조금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민간부문 일자리에 마중물을 이렇게 역할을 하자라는 것인데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민간 역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벤처기업 위주로 바꾸자는 주장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강성노조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성기종노조 이런 적폐를 없애야지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형제, 군 가산점, 동성애에 대한 입장 등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사회적 이슈들도 의제가 됐는데 후보들마다 입장과 노선이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사형제도 찬반으로 맞선 홍준표, 문재인 후보. 흉악범 사형하는 거 찬성하십니까? 저는 사형제 반대입니다. 한 20년 동안 사형을 지금 시행하지 않았죠.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흉악범이 너무 날때요. 흉악범을 억제하는 효과는 없다는 것이 지금 다 실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공방은 취업 시 적용하는 군필자 가산점제로 옮겨갔습니다. 군 가산점제 우리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군대 갔다 온 분들은 호봉을 가산해 준다든지 크레딧을 준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5.18 유공자는 가산점을 줘도 되고 군 복무자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 안 주는 게 옳다. 그런 취지네요.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동성애 찬반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요.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동성애는 그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네, 저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합법화 찬성하지 않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성애자지만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또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 여파로 동성애 반대 입장을 밝힌 문 후보에게 항의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대선 막판에 최대 변수로 떠오른 중도 보수 단일화는 후보들의 선을 그으면서 일단 논의가 중단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걸로 분석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박세함 기자입니다. 바른정당의 3자 단일화 추진 움직임을 일제히 일축했던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에서 그 존립이 문제되니까 자기들 살 길 찾아서 떠드는 걸. 선거 전에 그런 연대는 저는 없다고 100번도 넘게 말한 것 같은데. 후보 동의 없이는 그거는 단일화 안 되는 거는 문 후보님 잘 아실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에 대해선 먼저 나서서 노력하진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억지로 딜고 결혼하자고 할 수 없잖아요. 대신 새누리당 조원진, 국정원장 출신 남재준 후보와의 보수 단일화로도 충분하다고 자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 득표율에 80%만 목표로 합니다. 지금 급속히 복원 중에 있습니다. 안 후보도 단일화를 말하는 것 자체가 음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하지 않고 국민만 믿고 가겠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로 이득 보려는. 중도 보수 시민단체 주도로 열린 단일화 원탁회의는 바른정당만 참석했습니다. 1위를 달리는 후보가 나라를 맡아서는 큰일 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권력욕 때문에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 행위는 대선 후에 아마도 공중분해까지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대선 전 인위적 단일화보다는 집권 후 통합정부를 염두에 둔 이른바 표모리식 연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각 당은 물밑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세함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그에 관한 공방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아들 취업과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에 대한 논란은 뜨거웠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07년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계약이 종료된 직원들까지 재입사시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준용의 특혜 채용 내역이 당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번지지 않기 위해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까지 소급해 재계약을 해주는 대신 이런 내용이 유출될 경우 합의가 무효라는 약속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낙하산을 온다더라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문 후보 측은 고용정보원이 해명할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인권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 측의 입장을 물어봤다는 의혹에 대해 문 후보 측 홍익표 대변인은 이미 기권 방침을 정한 상황이었지만 북한의 반응에 따라 찬성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권을 결정이 내려져 있는 거고 찬성을 해도 괜찮은 뚜렷한 그 확신이 선다면 그때 가서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설명이 북한에 결국 물어봤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찬성에 반대 안 한다면은 찬성했을 것이라고 지금 홍 의원이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을 한 상태에서 그 결정을 뒤바꿀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것이 오면 그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표 의원이 지금 송민선 장관하고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열띤 TV 토론을 벌인 대선 후보들. 오늘은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다시 표심 잡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채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들의 발걸음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퇴역 군인과 경찰 등 100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짜안보 세력과 단면히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이어 포천을 찾은 문 후보는 안보 행보로 한미 양국이 참가하는 통합화력 경렬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탄핵 표결 당시 국회의원이었다면 반대표를 던졌을 거라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한 건 문재인 후보가 두려워서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이 아니다. 민중재판이다. 촛불이 겁이 나니까 문재인 후보가 탄핵이 안 받아들여지면 민중혁명을 하겠다고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고 했죠. 이런 막말을 문재인 후보 하는 거 보고 겁이 난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춘천을 시작으로 강원도 첫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원내 의석 하나도 없이 프랑스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마크롱 후보와 자신을 비교하며 기득권 정치 타파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언제까지 보수냐 진보냐만 따지면서 제자리 멈춰 있을 겁니까? 제가 통합의 가교 역할 하겠습니다. 통합의 나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서울 도심에서 젊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당부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울산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노동계 표심을 다졌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한 사상 최대 규모의 화력 시범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해 미군을 타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긴 했지만 도발 위협 수위를 조절하며 이 미국의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강원도 원산 비행장에 도착한 김정은이 리무진을 타고 북한군의 사열을 받습니다. 이어 해변 1km에 도열한 수백 대의 자주포들이 일제히 사격을 시작합니다. 잠수함들이 미국 함정으로 설정한 섬에 어뢰를 발사하고 전투기들의 폭격도 이어집니다. 적 함선들의 강력한 어뢰 공격을 들이대었고 폭탄들이 불소나기 마냥 쏟아졌습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해 대규모 화력을 선보였지만 매일같이 꺼내던 미국 본토 핵타격 위협은 빠졌습니다. 김정은도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가슴이 후련하게 정말 잘 쏜다고. 특히 북한은 이번 훈련을 이례적으로 보여주기라는 뜻이 담긴 시위로 표현해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에 도발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육해공군의 전투기나 잠수함까지 다 동원이 됐기 때문에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죠. 또 굉장히 내부적으로 자부심도 고취하려는.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화력 훈련이 창군 경축 행사로 기획된 만큼 북한이 앞으로 탄도미사일이나 6차 핵실험으로 직접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이런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에 한미 양국 군도 전례 없이 강력한 대규모 화력 훈련으로 맞섰습니다. 한미 양국 군의 전력과 전술은 어느 정도인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전방 지역에서 적의 공격이 감지되자 도발 원점을 확인한 주력 자주포 K9과 K55가 즉각 대응합니다. 적군의 도발이 이어지자 정찰기 3매가 적 핵심 부대를 탐지하고 공군 주력기 F-15K와 FA-50 편대가 항공탄으로 지휘부를 섬멸합니다. 적 포병기지엔 다연장 로켓이 포탄을 퍼붓고 탱크킬러 아파치 공격 헬기는 벌컨과 로켓으로 적 전차를 남김없이 무력화합니다. 이어지는 본진의 진격. K2 흑표와 K21 장갑차가 쉴 새 없이 포탄을 뿜는 사이 수리온 헬기에서 고공낙하한 특전사 대원들은 진지를 점령합니다. 북한의 도발을 가정해 한미군 병력 2천여 명과 장비 250여 대가 투입돼 화력 무기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강한 자부심과 함께 전투에 투입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군도 A-10 공격기와 브래들리 전차 등을 투입해 우리 군과의 연합작전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What I can say is, if we did have to fight tonight, we are ready to do so. 통상 대통령 재임 기간인 5년 내 한 번 실시하는 화력 경렬 훈련은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이례적으로 1년 8개월 만에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말 힘이 있다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았다는 건데
미국은 다음 단계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협조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보수 매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시 주석은 북한에 대해 정말 힘이 있다. 끔찍한 충돌 우려에 처한 우리를 도와줬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겠냐고도 말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덕분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저지됐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다음 단계로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을 더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자발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오는 28일 유엔 안보리에서 각국의 역할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And it is incumbent on every member of the UN to carry out or to enforce those sanctions to the utmost. 의회 분위기는 더 강경합니다. 상원 동아태 담당 코리 가드너 소위원장은 경제 외교적 압박 외에 군사적 수단까지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분명히 비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햇볕 정책 재개는 현명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A new South Korean government cannot afford ideological indulgences in a renewed engagement or sunshine policy. 북한은 도발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속에 초강경 압박 대응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술자리 시비 끝에 동료를 숨지게 한 한겨레 신문의 기자가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과거 기사에 대한 언쟁이 발단이 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한겨레 신문 안모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보영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기자는 어제 예정됐던 피의자 신문을 포기했습니다. 변호인은 유족에 대한 죄송함과 본인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안 기자의 뜻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안 기자는 지난 22일 새벽 같은 회사 선배인 52살 손모 기자와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인 끝에 부상을 입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기자는 테이블 의자 모서리에 가슴을 부딪혔고 부검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간파열이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비의 발단은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여 전 공연 담당 기자였는데 사건 당일 과거 안 기자가 쓴 기사를 두고 언쟁을 벌였고 결국 몸싸움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안 기자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중국이 자체 기술로 만든 항공모함을 진수시켰습니다. 이제 중국이 가진 항공모함이 2척이 됐는데요. 명실상부 해군 강대국에 합류하면서 한반도 주변 해역 등에서 미국과 적잖이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기종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첫 국산 항공모함이 건조에 착수한 지 3년 반 만에 바다로 나왔습니다. 길이 315m, 너비 75m로 최신 전투기 3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7만 톤급 디젤 추진 항모입니다. 航空母舰下水仪式在中国船舶重工集团公司大连造船厂举行. 산둥호로 명명될 예정인 신형 항모는 4년여 전 구소련에서 도입한 랴오닝호보다 함재기를 늘리고 첨단 레이더를 갖추어 전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항모 독자 제작 능력을 갖춘 중국은 8만 5천 톤급 디젤 항모와 10만 톤급 핵 추진 항모 건조를 추가로 계획 중입니다. 建设这个海洋强国这样一个重大的目标是一个非常好的一个开端，而且是增强了很大的信心。 오늘 진수식엔 시진핑 국가주석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최근 미중 협력 기조를 의식해 구태여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행보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전격 배치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를 취소하고 관련 설비를 철거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금기정입니다.